한때 국민 남편으로 불렸던 그 이름이 이제는 그루밍과 미성년자 데이트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른다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증거도 논란이 많은데 왜 벌써 그를 온라인상에서 단죄하느냐는 반론도 거세다. 바로 김수현을 둘러싼 2025년 한국 연예계 최대 논란의 두 얼굴이다. 김수현은 1988년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배우 중 한 명이다. 드림하이,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사이코지만 괜찮아, 눈물의 여왕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그는 한때 스캔들 제로의 청정 이미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그의 이름은 미성년자와의 교제, 그루밍, 간접적으로 여자친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는 의혹, 악어의 눈물, 무너진 우상이라는 무거운 표현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김수현은 2007년 데뷔해 2011년 드림하이와 2012년 해를 품은 달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특히 별에서 온 그대는 시청률 기록과 함께 온라인에서 145억 뷰 이상을 달성하며 그를 아시아 슈퍼스타 반열에 올렸다.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청룡영화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오랜 기간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그였기에 고 김세론 배우와의 스캔들 및 이후 이어진 소송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수현의 커리어는 화려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 손에 자란 그는 결코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드림하이와 해를 품은 달로 주목받은 후 영화 도둑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으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고 별에서 온 그대는 그를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광고 모델로 만들었다. 당시 그는 30개 이상의 CF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어느 날, 눈물의 여왕 등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2024년 아시아 팬미팅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2025년 초 김세론의 사망 이후 그녀의 유족과 일부 유튜버들이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김수현이 김세론과 그녀가 약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으며 이는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또한 그가 김세론의 빚 문제와 정신적 압박에 연루돼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김수현은 2025년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세론과의 교제 기간이 그녀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편집되고 조작되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프라다, 딘토 등 여러 브랜드가 김수현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측은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대로 김수현과 소속사는 유족과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위원회는 언론에 김수현을 마치 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는 공식 경고까지 발표했다. 반대 진영의 시각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김수현을 강하게 비판한다. 가장 큰 쟁점은 나이 차이와 그루밍 의혹이다. 김수현은 1988년생이고 김세론은 2000년생으로 12살 차이가 난다. 만약 교제가 그녀가 15세 무렵 시작되었다면 이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이 공개한 손편지, 음성 파일, 증언 등은 김세론이 감정적으로 조종당했고 그를 기다리며 이별 후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내러티브를 뒷받침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더 나아가 일부는 이 관계가 김세론의 죽음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연락을 끊었으며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 그녀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다. 물론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아동 유인 범죄다. 어른이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건 정말 실망스럽다. 미성년자랑 사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김수현을 권력을 남용하고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사생활은 추악한 인물로 규정한다. 두 번째 논란은 기자회견 자체다. 2025년 3월 31일
김수현은 서울 스탠퍼드 호텔에서 약 40분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여러 차례 목이 메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김세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한 적이 없으며 그녀의 빚이나 극단적 선택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고 그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한국 방송들은 이를 생중계했고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부 외신은 그가 마치 오스카상을 받으러 가는 듯한 연기를 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대 진영은 이 기자회견을 실패한 PR쇼로 본다. 그들은 눈물이 연기였다고 주장한다. 한국 네티즌들은 드라마 촬영 중인 줄 알았다.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고인을 또다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올 블랙 의상의 풀 메이크업, 가짜 눈물. 죄책감도 후회도 없고 김수현에게 연기상을 줘야겠다는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가 스스로를 스타 김수현이라 지칭하며 자신의 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도 비판받았다. 일부는 그가 피해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에만 신경 쓴다고 느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언론은 그가 어디서 언제 처음 만났는지 같은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아 대중의 의심이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대 진영에게 이 기자회견은 스타가 눈물로 무죄를 주장하는 장면일 뿐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아니었다. 세 번째 쟁점은 브랜드 계약 해지와 법적 공방이다. 로이터 통신은 프라다, 딘토, 뚜레쥬르 등의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수현과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한국 브랜드는 그의 사진을 모두 내리고 광고를 중단했으며 매장에서는 그의 얼굴이 인쇄된 테이블 매트를 뒤집어 놓기까지 했다. 중국에서는 쿠쿠차이나가 그의 이미지 사용을 중단하고 온라인 포스터를 교체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완전히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했다. 브랜드들은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김수현과 소속사는 유족, 유튜버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120억 원 이상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인터넷 명예훼손법에 따라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한국 팬들은 한 유튜버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집착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대 진영은 이를 품위와 브랜드 대표 자격 상실로 해석한다. 그들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였던 사람과의 관계 의혹만으로도 브랜드가 계약을 종료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청정 이미지의 드라마신에서 도덕적 논란의 중심으로 전락한 것은 충격적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연예계를 떠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 댓글은 김수현 기자회견이 악수였다. 은퇴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썼고 다른 이는 악플 쓰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품위 유지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팬들과 일부 중립적 대중은 다르게 본다. 그들은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타임라인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다. 팬들은 2016년으로 제시된 사진에 2019년에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가 찍혀 있어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세론 유족의 변호사도 사진 촬영 시점에 대한 설명을 수정해야 했다. 둘째, 군 복무 기간 중 다른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다. 김수현의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다른 여자친구에게 쓴 150통 이상의 편지를 공개하며 그 기간에 김세론과 교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려 했다. 셋째, 유튜버들이 조작과 선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이다. 한국, 중국, 해외 팬들은 유튜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집착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고소했다. 팬들은 기자회견장에 트럭을 보내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봐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또한 팬들은 김수현이 마녀 사냥 문화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이 고 이선균 배우의 경우를 언급하며 김수현이 언론과 악성 댓글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한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증거 조작이 핵심이다. 김수현을 응원한다. 그가 묵묵히 증명하고 있는데도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네. 응원한다.
그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증오로 또 다른 죽음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팬과 중립 진영에서 보면 문제는 단순히 김수현이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사회가 온라인 폭력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그가 언론 앞에 직접 나서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많은 댓글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수사 결과는 보고 판단하자고 말한다. 이선균 효과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네티즌과 문화예술계는 이선균이 언론과 악성 댓글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김수현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한다. 팬이 아닌 사람들도 악성 댓글의 과도함을 비판한다. 한스레드 글은 솔직히 김수현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지금 그에게 도를 넘은 악플 남기는 사람들은 이선균, 김세론에게도 악플 달았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썼다. 팬들은 또한 브랜드의 행동이 정치적 안전을 추구한 것일 뿐 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계약 해지와 포스터 철거는 논란을 피하려는 움직임일 뿐 그가 유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팬글은 김수현은 사이버레카가 세연의 증거 조작을 통한 대국민 사기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악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일부는 스캔들을 비판하면서도 돌팔매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립적 시각에서 보면 누가 옳고 누가 지나쳤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일부 비판에는 근거가 있다. 나이 차이가 크고 선후배 관계인 연예계에서는 권력 불균형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만약 매우 이른 시점부터 알았다는 타임라인의 일부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일부 공격은 지나쳤다. 복잡한 비극의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사생활을 파헤치며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비극을 초래한 온라인 폭력이다. 기자협회 윤리위원회가 언론에 경고를 발표한 것도 미확인 상태에서 범죄자처럼 보도하는 것의 위험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사건이 법적 분쟁 중이며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여전히 주장과 부인 수준이지 확정된 범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옌산 개념과 유사한 마녀 사냥 문화를 갖고 있다. 청정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는 K-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하나만으로도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가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다. 이는 모순을 낳는다.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감시를 받지만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약하다. 안티팬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맥락, 시스템, 법률, 그리고 정신적 압박을 봐야 하며 한 개인만 탓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찢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인가? 열렬한 팬이 되기 전에도 아이돌도 인간이며 도덕적으로 회색지대가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 결국 이 논란은 한국 사회가 온라인 폭력, 언론 책임, 그리고 유명인의 인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선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신중하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수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안티팬 진영, 팬 진영, 아니면 중립 진영에 속하는가? 만약 법원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당신은 이전처럼 그를 지지할 것인가? 반대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입장을 알려주기 바란다. 안티팬 진영인지, 팬 진영인지, 중립 진영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적어주기 바란다. 이 팬 대 안티팬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영상을 공유해서 우리가 K-엔터테인먼트의 다른 논란 인물들도 다룰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바란다.